이거 몰랐다간 벌금 2천만 원의 혜택도 놓칩니다. 2025년 4월부터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가 대거 바뀝니다. 법이야 늘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번 변화들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 내용들을 모른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미리 알아두면 다양한 혜택을 200%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7가지 핵심 변화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는 꼼수를 쓰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범죄로 규정되면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단속할 때 운전자가 술을 마신 후 얼마가 지나서 단속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단속을 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술타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타기가 뭐냐면 사고 직후 근처 편의점이나 식당으로 뛰어가서 급하게 술을 마시는 행위나 약국에서 특정 약을 구매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 운전자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음주운전이 확정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쓰는 꼼수가 바로 술타기입니다. 경찰이 오기 전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가 소주 한 병을 마셔버리거나 약국에서 특정 약을 사서 복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신 겁니다 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국민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새로운 처벌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을 복용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작하는 행위, 그리고 고의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행동을 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을 징역받거나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이제부터는 술타기 같은 꼼수를 부리면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술적 장치도 도입됩니다. 바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차량에 설치되며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숨을 불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야만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측정 결과값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습니다. 장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차량 운행 자체가 제한됩니다. 결국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소식은 노인 일자리 지원 규모가 11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는 의견도 많고 노년층에서는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해 더 많은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기존 15.1만 개에서 17.1만 개로 늘어납니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주로 지역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일자리로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 장애인 돌봄, 환경 정비 같은 공익성 있는 일들을 포함합니다. 이런 일자리들은 근무 시간이 비교적 짧고 노동 강도가 높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둘째, 민간형 일자리도 기존 22.5만 개에서 23.5만 개로 확대됩니다. 민간형 일자리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로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노년층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경비, 매장관리, 사무보조 같은 단순 업무부터 노하우 활용을 할 수 있는 컨설팅, 멘토링 역할까지 다양하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인 일자리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여기에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포털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과 일자리 유형을 선택하면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시군구청의 노인 일자리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이 익숙치 않다면 노인 일자리 상담센터 1544-3388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어떤 일자리가 적합한지 안내해줍니다. 이번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일자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위의 방법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일자리 기회가 확대되는 것처럼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제도도 함께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등록증의 모바일화인데요. 외국인 등록증의 모바일화는 이미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 온 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이후부터 금융권과 통신사에서도 본격적으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신원 인증 수단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실물 등록증 없이도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이 실물카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실물 외국인 등록증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4월 이후부터는 일부 행정 절차에서 모바일 등록증만으로 충분한 신분 증명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이 시행되었지만 4월부터는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실물 등록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점점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로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월급의 50%만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육아휴직을 선택할 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깁니다. 또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출산지원금을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출산지원금이 세금 부담 없이 100% 부모에게 돌아가도록 개정됩니다. 이로 인해 출산을 앞둔 부모님들은 지원금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강화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증가되고 출산지원금의 세금 부담이 사라지면서 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분들이라면 2025년부터 바뀌는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편의점이나 식당 및 술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 업주가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위조된 신분증을 믿고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주들은 청소년인지 의심스러운 손님이 오면 아예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2025년 4월부터는 이런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업주를 속였을 경우 업주는 처벌받지 않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즉,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구매했다가 적발되면 이제는 그에 대한 책임이 청소년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청소년 신분증 위조 변조 방지 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부 술집이나 편의점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해 신분증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업주들은 보다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불법적인 음주, 흡연 시도도 더욱 철저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이제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존에는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을 하거나 병원에 가야 할 경우 직장에서 눈치를 보거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이 확대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식세포, 정자, 난자 동결 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자와 난자를 보관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암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해 생식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정자나 난자를 동결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생식세포 보관 비용을 지원하면서 보다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난임 치료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4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교육비나 도서비 같은 비용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운동 관련 지출도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헬스장 이용료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도 챙기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운동을 시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4월부터 달라지는 7가지 변화들을 알아봤습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변화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불이익 없이 유리한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도 이 중요한 변화들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